탁현 중론 오늘은 그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예, 저희 탁현 중론은 그 남북 관계 이런 중심으로 정치권의 선량들과 함께 그 풍러분 현안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고 또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의원님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외가 친가가 다 북쪽에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 실향민 2세고요. 사실 2% 할 때 그 이우탁 부장하고 친구인데 예. 가까운 사람이 원래 인터뷰할 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얼마나 지금 못 살게 했는지. 그런 사적인 인연으로 섭외하신 거예요? 아니면 난 저 친가 외가 두 쪽 가족이 다 월남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세한 얘기는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이거는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그 친가는 강원도 김화. 예, 지금 철원이로 이렇게 통합이 됐는데 김화도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는 암정리인데 거기 출신이고 외가는 평안남도 남포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남포면은 게 남포. 그렇죠. 진남포라고 하는데 원래 남포죠. 양가가 그 월남을 해가지고 친가는 지금 신당동 중구 신당동이죠. 그다음에 외가는 필동에 그렇게 월남하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중구에 완전히 그냥 토백이로 양쪽 집이 다 계셨군요. 그렇지만 뭐 나중에 또 딴 데로 이사도 가셨고 했는데 친가 외가 또 제가 지금 중구 이사 와서 10년째 살고 있으니까 합치면 80여 년 정도 중구에서 산 그런 집안의 2세입니다. 그러면 뭐 할아버지, 뭐 할머니 자라면서 뭐 이북 얘기 같은 거를 좀 하셨겠네요. 많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친가 쪽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생전에 뵙지 못했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시는데 외가는 이제 외할머니가 그 평안도에서 넘어오시니까 말씀 자체도 뭐 북한 사투리를 많이 쓰세요. 이제 돌아가시는데 정거장에 전깃불이 반짝반짝 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덩거당에 전깃불이 번뜩번뜩 하는구나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평소에. 발음도 그러면 억양이 살아있는데요. 예. 발음을 못 들은 친구들은 잘 못 알아듣거나 어린 친구들은 잘 몰랐죠. 그 평양 뭐 이런 이제 사투리 이런데 굉장히 익숙하. 그럼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항상 말씀하신 거는 평양시 물냉면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밥을 다 드시고 나도 냉면 한 그릇 드셨어요. 그러면서 냉면 먹는 배는 따로 있다고. 냉면 먹는 배는 따로 있다고. 아니 뭐 냉면 얘기하니까 이번에 뭐 평양 간 남북 정상회담 하고 그러는데 냉면 발언 해가지고 뭐 좀 시끄럽고 그랬는데 그것도 평양 그 할머니 두신 분 입장에서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야권은 국감에서 평양 정상회담 기간 옥류관 오찬 때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이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후 리 위원장의 발언은 정치권을 달궜고 조 장관은 전달해서 들은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기업인들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고 전하는가 하면 뭘 하신 게 있다고 더 드시냐가 정확한 워딩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글쎄요, 그쪽에 초청가 계셨던 기업인이나 이런 분들은 입장이 있으니까 뭐 말하시기 어려웠을 거고, 당국자나 정치인 같은 분들은 특히 정치인, 국회의원들은 한 말씀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 그건 굉장히 비꼬면서 폄훼하는 내용인데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선관 그 조평통위원장 그분한테 그 손님을 불러놓고 뭐라고 뭔 말씀이에요? 예? 그럼 냉면을 먹거리형으로 먹지 먹거리형으로 먹는 건데? 뭔 소리 하는 게 하고 난 젓가락을 던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뭐 그대로 그 억양으로 하면은 서로 뭐 같은 억양으로 해서 금방 알아들었겠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북쪽에서 엄청난 환대를 했거든요. 사실은 뭐 알고 보니까 뭐 돈도 한 푼도 안 줬다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뭐 서울 답방 생각해서 해가지고 엄청난 환대를 했는데 북쪽 입장에서도 그 리성건 그 발언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거 하나로 모르겠어. 저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그걸 알고 그 내용을 알고 어떤 조치를 취했든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쪽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한 것 같은데. 초를 그렇지. 뿌렸지. 그러니까 빛이 좀 바라는. 네, 초를 뿌렸어요. 그러면 농담이고 평소에 말투가 그렇더라도 사실 그건 손님에 대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건 좀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김 차장? 뭐 저도 당연히 일감으로 들을 때는 그 생각인데, 근데 태영호 전 그 북한 영국공사 탈북한 그분이 칼럼을 썼는데 아무튼 좀 그 리성관을 옹호하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냐면 뭐라고요?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옵니까라는 목구멍에 넘어옵니까 이런 말을 그냥 상시로 쓴대요. 그렇게 이북에서는 많이 좀 그 자극적으로 상대를 갖다가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거 가지고 그 달아오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나는 거기에 좀 동의 안 해요. 그렇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그 북한 출신이거든요. 네. 그 내재적인 접근이에요. 음, 손님을 초청했으면 손님 입장에 맞춰야지. 그렇지. 뭐 어떻게 자기네들이 쓴다고 원론적으로 그렇게 만든 합니까?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우리 김태년 민주당 네, 정치인한테 배 나왔다고. 그건 굉장히 말씀도 실수한 또 게. 김태년 의장 그렇게 많이 배 안 나왔네. 근데 사실은 그 어투라 그럴까 그게 거칠긴 하죠. 그런데 지금 지현 말씀한 것처럼 손님 불러다 놓고 그렇게 또 지극 환대를 했으면 그걸 빛이 나는 행동을 하고 그 핵심 그 요원이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만약에 사실이고 이제 남쪽에 이런 논란이 있으면 나중에 적절한 기회에 무슨 조치라 그럴까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이게 토목인으로서 그 통일과 관련된 뭐 그런 많은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하셨다는데 통일비전위원회? 통일비전위원회는 제가 이제 이북 출신의 실향민 2세로서 옛날부터 통일을 갈망했고 물론 평화적인 통일이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이고 그걸 갈망하고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토목인으로 제가 토목학회 통일비전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토목학회 예, 상근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시기가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통준위를 만들었잖아요. 그거보다 한 6개월 전에 그걸 만들어가지고 통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뭐 사실 도둑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린 준비해놔야 된다. 통일이 됐을 때 남북의 혈맥을 잇는 그러니까 동방의 그 타오르는 등불, 동방의 등불에 탁월의 예언이 있듯이 그 시절이거든요. 전 남북이 하나 될 때 우리나라가 정말 G1, G2가 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 기반 시설을 북한이 지금 땅이 국가 귀속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다. 그렇지. 그게 사적 그 재산이면은 힘들어요 앞으로. 그래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그 통합적인 사회 기반 시설이 남북의 혈맥을 잇고 21세기를 향하는 정말 그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려면 일단 그 시설을 완비할 때까지는 국가 귀속의 그 토지 귀속제를 풀면 안 된다 하는 게 첫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북한이 필요한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주장을 했고 굉장히 중요한. 네,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 시점에서 2018년 우리나라 어떤 수준에 맞게 뭐 정보통신은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고 우리가 전쟁을 겪고 70년대 80년대 겪으면서 그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북한의 수준에 맞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인재, 문화, 예술, 기술 또 북쪽의 재료, 원자재, 광산, 자원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제가 백두산에 한번 오르기 위해서 중국을 가보니까 지도를 거꾸로 보니까 우리는 맨날 대륙으로 진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양을 맞닿고 있는 조그만
배꼽같이 튀어나온 하나의 땅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땅이. 네. 그래서 옛날 고조선 시대 때 파미르 고원을 넘던 고선지의 그런 호쾌함, 또 해상을 누비던 장보고의 그 정교함, 용감함, 예리함, 이런 정신이 창발돼가지고 남북이 하나 되면 동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아주 강소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런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국회 남북경제협력 특위에 참여한 거죠.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글쎄요. 국회 남북 경협 협력 특위, 여기에 우리 지의원께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어떤 식견과 그런 어떤 뭐랄까 이 비전을 많이 투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특위 주요 내용들은 뭐예요? 보면 남북철도 도로 뭐 이런 걸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예, 논의를 하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됐는데 이게 지금 뭔가 장에 부닥쳤다, 장에 맞닥뜨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도로, 철도, 뭐 착공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착공식을 한들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우리 당에서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국회 동의 문제도 그렇고, 뭐 불조심 옛날 표 있잖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다시피 이것도 먼저 한번 비준을 해놓는다든지 조약을 삼아놓는다든지 해버리면 불가역적이에요. 그렇죠. 그걸 갖다 다시 되돌리려면 엄청난 또 무슨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서 손해날 게 없다. 막말로 북한이 살라미 정책으로 소세지 썰어가지고 한 점씩 던져주는데 그것도 다 철진한 살라미 아닙니까? 고철덩이들 같은 거. 우리는 아주 신선한 그 소세지를 통째로 던져주면서 협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거고, 또 야당에서 그것도 강성 그 보수가 아니라 이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 측에서 그 문제를 삼고 자꾸 반대를 하고 이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진해 나간데도 굉장히 레버리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예, 그냥 우리 다 줄 테니까 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연애할 때도 밀당을 하고 상대방이 안 만나주면 더 몸이 달아서 막 쫓아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국가 아니어야 되는 문제니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앞서 나가다가 지금 떨컥 걸렸어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 지금 뭐 도로, 철도 놓고 하는 게 다 자본이 들어가는 건데 하나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